힐링 충전소.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안녕하세요.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신가요? 홍제천에도 늦가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겨울이라고 해야 되나요? 낙엽이 스산하게 이제 떨어진 모습이 많이 띄일 텐데요. 오늘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사연 있는 나무 이야기입니다. 너와 나를 향한 꿈들이 빛이 되어 달아나 그곳에 어딘가로 떠오를 거야. 우릴 향해 쌓은 노래가 숲이 되어 자라나 평온의 삶을 지어 다 들려줘.
영원히 영원히 박지윤의 나무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구입을 했을 때가 한 3년 전인데, 시청의 서울 그 공간 그쪽에 왜 그 책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연히 들렀다가 이제 본 책입니다. 세밀화를 통해 들어보는 서울의 나무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뭐 출판사는 역시 그냥 서울특별시에서 출판을 했고요. 여기에서 서대문구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를 소개한 것 중에 오늘은 서대문 회화나무, 서대문이 사라지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서대문 회화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지도를 보면 드는 의문 중 하나, 왜 동대문구에는 동대문이 없고 서대문구에는 서대문이 없는 걸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현재 동대문이 동대문구에 있지 않고 종로구에 있는 이유는 행정구역의 변천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대문은 왜 서대문구에 없는 걸까? 일명 돈이문이라고 불리는 서대문은 일정 강점기인 1915년 일제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확장을 핑계로 철거되어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자리가 지금은 새문안로, 새로 낸 길이라는 뜻이죠. 새문안로라고 불리는 경의공터에서 독립문 쪽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쯤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순조 때 저술한 한경의학에 의하면 서대문 근처에 김종서가 살았던 집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농협중앙회 본사가 있는 커다란 빌딩 앞에 김종서 집터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500살로 추정되는 회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이곳이 평범한 곳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원래 세문안로 김종서 집터 부근에 있던 이 나무를 이 자리로 옮겨온 것은 중국 사신이 기념수로 증정했다는 설이 있다. 나무의 반쪽이 망가져 한쪽으로 처진 수형이지만 나무는 여전히 건장하다.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 단종의 보필을 맡게 된 김종서는 왕위를 노리고 있던 수양대군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다. 1453년 10월의 어느 늦은 밤, 수양대군은 청탁할 편지가 있다며 직접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 김종서가 달빛에 편지를 비춰보는 사이 사람을 시켜 뒤에서 철퇴로 내리치면서 계유정난의 불씨를 일으켰다. 회화나무는 이 모든 일을 목격하지는 않았을까? 회화나무에는 자명괴라고 부르는 스스로 소리를 내는 꽃이 한 나무에 한 송이씩 피어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열매를 따서 모아 2개의 그릇에 나누어 담고 날마다 소리를 내는 그릇을 기준으로 개수를 추려가다 보면 우는 열매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사람이 삼키면 총명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열매들은 까치나 까마귀와 같은 날짐승들의 차지가 되고 이 꽃을 먹어 신통력이 생긴 새가 인간 세계의 기룡을 미리 아는 능력이 생겨 흉한 일이 닥칠 집에 와서 울부짖는다는 것이다. 나는 김종서 집터에 서서 그 밤 서대문을 나와 미래의 임금을 꿈꾸며 이 길을 걸었을 수양대군을 떠올려 본다. 현재와 500년 전의 과거가 겹쳐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수양대군이 다가온다. 문득 달 밝은 밤 파르르 바람에 떠는 회화나무 가지 위로 낯선 새 한 마리가 시끄럽게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잔디바늘이 떨어진다. 우리를 지우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람에 흩어져 버린 허무한 내 소원들은 애타게 사라져 간다. 바람이 분다. 시린 향기 속에 지난 시간을 되돌린다. 여름 끝에서 너의 뒷모습이 차가웠던 것 같아. 닿을 것 같아. 내게는 소중했던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너에겐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사랑은 비극이여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나의 이별은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싫어진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내게는 천금 같았던 추억이 담겨져 있던 머리 위로 바람이 분다. 눈물이 흐른다. 머리로 바람이 분다. 눈물이 흐른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이 회화나무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그 학교에 굉장히 많이 심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 학자나무라고 해서 이 회화나무를 심으면 이제 큰 인물이나 학자가 나온다고 해서 이제 많이 심었는데 또 임금님이 이 회화나무를 이렇게 관리나 들에게 하사를 하기도 했던 나무죠. 이 회화나무 열매는 이제 초를 킬 때 사용하는 그 기름으로 이용이 돼서 그렇게 그름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밤새 공부를 할 수 이제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서 학자나무라고 이렇게 불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오늘
오늘은 홍제천에 있는 저서생물 이야기를 연이어서 해보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는 플라나리아 무리를 했었죠. 이게 몸이 납작하고 평평하면서 머리 부위에 이렇게 화살촉 모양으로 되어 있는 플라나리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가시, 그렇죠? 기생성이라고 그랬죠. 몸에 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이제 그 체절이 없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로 쭉 되어 있어서 길이가 길면은 보통 몇 메타까지 자란다고 그랬죠? 몸 길이가 보통은 30-40cm인데 1m까지도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가시 무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끼벌레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끼벌레 무리는 제일 큰 특징이 투명한 젤라틴 모양이에요. 이 이끼벌레 무리는 전 세계적으로는 한 5천여 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한 10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이끼벌레 무리는 이렇게 부착해서 어디에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균체를 형성을 하는데, 담수 환경에서 가장 폭넓게 서식 중인 거는 큰빛 이끼벌레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약간 군체를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덩어리 모양인데 이것도 상당히 커요. 1m 정도의 덩어리 모양을 형성을 해서 아사지로 이끼벌레는 하천 바닥에 돌 위에 이렇게 얇고 투명하게 젤라틴 군체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군체는 크기가 1mm 이하인 개충이 수백 마리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는 아주 작지만 이것들이 수백 마리가 모여지니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커다란 공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총담 이끼벌레와 빛 이끼벌레과를 이렇게 포함하는 이런 이제 개충에는 촉수관이 있는데 이 촉수관이 꼭 말 발굽 모양처럼 생겼대요. 그리고 촉수관 가운데는 이제 입이 있고 바깥쪽에 이제 항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장자리에 가시돌기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10개에서 22개까지 있고 그 끝이 갈고리 모양처럼 딱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원래 어디에서 왔을까요? 북미에서 왔대요. 북미가 원산지인 큰 빛 이끼벌레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보고가 됐냐면 1998년에 처음 보고된 외래종이고요. 따뜻한 수온에서 활발하게 증식을 하니까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전국의 하천이나 그 호소에서 군체를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규모 그 하천 사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강의 유속이 좀 느려졌잖아요. 그래서 큰 빛 이끼벌레가 더 빈번하게 발견돼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면 하천에 콘크리트, 나뭇가지, 어망 이런 데 이렇게 부착을 해서 군체 크기를 점점 키운대요. 조류 및 어류 등을 통해서 휴면화가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홍제천을 거니면서 수질에 그 물속에 어떤 모양이 있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공처럼 투명한 젤라틴 모양 군체를 형성을 한다면 이게 이끼벌레 무리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한 걸음 또 한 걸음이 좀 서툴러서 매일 괜찮을까 잘할까 걱정만 하던 날들 별거 아닌 고민들로 어둠이 드리웠을 때 낮은 목소리 날 달래던 내 맘의 멜로디 시간은 나를 홀로 서게 해 조그만 듯한
없을까 얼마나 감명될까 굽이굽이 돌아가지만 뭐 어때 이대로 이젠 나만을 바라보는 소중하고 빛나는 시간 그것도 웃는 친구와 나란히 이 길을 좋아 함께라는 이유로 두렵지 않다는 건 눈물 날 만큼 힘이 되는 걸 네가 있다면 말야 느려도 좋아 우리라는 그 이유만으로 좋아 이 길 끝에 서 있는 고마운 사람들과 지나온 얘기 못다한 얘기 나누고 싶어 함께라는 이유로 두렵지 않다는 건 눈이 부시는 먼 곳을 향해 걸어갈 거야 좋아 포레스텔라의 함께라는 이유 들어봤습니다. 큰빛 이끼벌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크기는 그 군체를 이뤄서 딱 측정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먹는 방법은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유기 영양 물질을 섭식을 한다고 하고요. 행동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착 붙는다 그랬죠? 붙는 물이고, 그리고 뭐 어디에서 주로 보이냐 하면 평지, 하천, 강, 뭐 연못, 저수지 이런 데서 다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원래 아주 작은데 그게 뭉쳐서 군체를 이룬다고 했죠. 다양한 모양, 뭐 판 모양이나 공 모양 이런 식으로 군체를 이루고요. 촉수는 한 70개 정도 되고 입이 약간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홍조천에서 보면 아 이게 큰빛 이끼벌레구나 라고 아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복종무리, 이제 복종무리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낯설게 느껴지죠. 근데 이거는 나선형으로 꼬인 이렇게 패각,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맛있게 먹는 다슬기, 뭐 물달팽이 이런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하게 구슬무쇠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강하게 구슬무쇠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너의 의미 김창완 곡이었는데 이걸 아이유가 리메이크업했죠. 같이 김창완이 이제 피트한 거고. 참 이 노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또 아이유가 부르니까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네요. 홍지천을 걷다 보면 이제 식물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는데 제일 고민이, 제가 이 식물을 잘 몰랐을 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죠. 그런데 조금 몇 개 알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해서 외우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뭐 식물이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다 외우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물을 분류를 어떻게 누가 했을까라고 찾아보니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 식물의 관심은 뭘로 시작을 했냐면 약용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쵸? 이제 약으로 오래전부터 많이 쓰여 왔으니까. 그래서 이 본초학에 대한 지식을 이제 갖게 된 시기는 역사적으로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오는데, 이게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면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일본 학자에 의해서 식물 분류학을 이제 관심을 갖고 하게 된 거죠. 식물을 조금 안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정태현이라는 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1911년 아주 유명한 그 나카이 박사랑 우리나라 전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식물 탐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선 주요 수목의 분포 및 적지라는 책도 내고, 조선 산림 식물 도설도 내고, 한국 식물 도감 초본 그리고 목본까지 다 발간을 합니다. 결국 이분이 우리나라 식물 분류학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분이 8만여 점의 그 표본들을 지금으로 치면은 산림청에 예전에 치면 임업시험장에 보관을 했었는데 6.25 전쟁 때 소실이 됐대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이 정태현이라는 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선박물연구회라는 곳에서 조선박물연구회라는 거를 어떻게 조직이 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선생님들에 의해서 지역 식물이 이제 조사가 된 거죠. 1937년에 이제 위에서 말한 정태현, 도봉섭, 이덕봉, 이휘재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뭘 만드냐면 조선식물혁명집이라는 걸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보거나 뭐 인터넷을 조회를 해보거나 이러면은 꼭 거기에 조선식물혁명집에 뭐 이러이러한 식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각 식물들의 표준 이름, 그리고 지방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잖아요. 똑같은 식물이어도. 그래서 그거를 향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같이 기재를 해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물 연구의 이제 통일성을 기하는 데 대단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조선식물혁명집에서 제시된 것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식물분류학회를 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1969년에 만들어졌어요. 이제 어떤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학술적으로 조금 더 그 발전을 꾀하고 싶어서 박만규, 양인석, 이창복, 이영노 이런 분들이 이제 학회를 형성을 해서 식물 분류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제 발전을 시킨 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시민 중심의 식물 분류 탐구도 있었습니다. 일반 이제 뭐 대학교나 산림청 이런 데에서 이제 전담을 했었는데 이제 카메라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이곳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죠. 우리도 뭐 카메라에 찍어서 올리는 뭐 네이처링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몇몇 학술가나 교수, 교사로서는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민 지역 단체가 발족이 되고 지역에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을 조사하고 또 뭐 전문적인 학술 논문이라든지 서적 탐도 이런 것들도 해보고 조선식물혁명집을 다시 읽기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민 중심의 식물 분류 탐구도 있습니다. 물론 연구기관 중심의 기관도 있죠. 뭐 보통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림청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런 것들이 이제 개관이 되면서 식물 분류에 이제 새로운 연구의 장이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ABC 도레미 만큼 착했던 나 그 눈빛이 싹 변했지 어쩜 또 하나니까 난 파란 나비처럼 날아가 잡지 못한 건 넌 네 몫이니까 활짝 꽃피웠던 시간도 이제 모두 내게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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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게 다 버려진 너와 난 괜찮아 넌 괜찮을까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You and me 미칠 듯이 뜨거웠지만 처참하게 짓밟혀진 내 하나뿐인 라일락 난 하얀 꽃잎처럼 날아가 잡지 않는 것은 너니까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이끌려보만 오지만 우리 my bye bye 붉게 다 버려진 너와 난 괜찮아 넌 괜찮을까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우리가 뭔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검색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용어에 대해서 탁 막히면 딱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가장 크게 나자식물과 피자식물 이런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나자식물은 우리 침엽수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런 식물들을 이제 의미를 하고, 피자식물은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꽃이 피는 식물이에요. 꽃이 피려면 열매를 맺어 씨를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피자식물, 나자식물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또 현화식물, 은화식물 이런 게 나타나요. 현화식물은 꽃이 이게 나타날 현자거든요. 화는 꽃화자고. 그러니까 꽃이 보이는 거다라고 해서 결국은 피자식물을 부르는 같은 피자식물이나 현화식물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꽃이 잘 안 보여, 숨어 있어. 이러면 이거를 은화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식물을 예전에는 현화식물과 은화식물, 꽃이 보이느냐, 숨어서 안 보이느냐. 그런데 나자식물이 이제 꽃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꽃 없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용어를 해서 요즘은 용어 정리가 조금 잘 돼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쌍자엽 식물과 단자엽 식물로 이제 그래서 일단 크게 나눕니다. 쌍자엽이라는 거는 한 쌍, 두 쌍 할 때 자는, 그러니까 떡잎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단자엽은 떡잎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쉬우니까 알겠죠. 하나가 나오냐, 잎이 두 개가 쌍으로 이렇게 같이 나오느냐라고 해서 단자엽과 쌍자엽으로 나눈다. 이제 요거까지는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잎맥입니다. 잎맥은 단자엽은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쭉쭉 한 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쌍자엽은 한 줄로 가는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하다고, 그물처럼 복잡하다라고 해서 그물맥이라고 하죠. 제가 어제 동구릉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한참 볼 수 있는 나무들, 제가 느릅나무과, 그리고 느릅나무 속에 있는 이제 이 비술나무, 참느릅나무, 왕느릅나무, 왕팽나무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참 빗살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동구릉에 11월에 가시면은 이 참 빗살나무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열매가 굉장히 빨갛고요. 열매를 감싸고 있는 그 잎엽들이 약간 연한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 예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진을 찍으니까 그 예쁨을 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평소에 개방하지 않는 곳을 지금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동구릉도 한번 가서 참 빗살나무의 그 정수를 좀 맛보시기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괜스레 문득 궁금해서 내내 떠올려 보곤 해. 반짝이던 네 눈에 비추었던 웃고 있는 내 모습, 널 만나요. 계절이 찾아올 때면 날 감싸주던 향기가 흘러 잘 담아두려 오래 간직하려 오늘도 너만 바라본다. 너라는 꽃이 피어나 내 맘을 물들여놔. 온 세상이 너로 가득
됐어. 한참 뒤척거리던 밤 끝내 훔쳤던 눈물에 널 만난 건 내겐 가장 소중한 세상인 걸 알게 됐어. 너라는 꽃이 피어나 내 맘에 물들여놔. 온 세상이 너로 가득해. 너 하나 때문에 내 꿈을 꾸고 있어. 눈부신 기적을 만나 아름답게 머물러준 날들이 고마워. 눈물 나게 널 누구보다 뜨겁게 널 흠뻑 사랑하게 됐어. 가끔은 불안해져. 모든 게 사라져버릴까봐. 너를 품에 안고 다시 말할 거야. 널 사랑한다고. 너라는 세상을 만나 너를 사랑한 모든 날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밝게 빛나줘서 모든 게 다 완벽했어. 너를 꿈꾸던 그 순간 가슴 뛰게 만들어준 날들이 고마워. 눈물 나게 널 누구보다 뜨겁게 널 매일 사랑하고 있어. 너라는 꽃이 피어나 VOS였습니다. 어제 본 팽나무, 굴거리나무, 조롱나무, 느릅나무, 뽕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하냐면은 조롱나무 아강에 속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나무들에 이제 묶어놨으니까 이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특징은 뭐냐면 축소된 꽃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화피의 발달이 약간 미약한 거죠. 그리고 화사는 이렇게 축 처지는 거예요. 꽃차례가. 그래서 꼬리 밑자를 써서 미상화사라고 하죠. 그러면 엉성하게 조금 약간 묶여 있고 또 화사는 축 처지고 또 꽃은 화피, 그러니까 꽃과 꽃받침이 없거나 발달이 되게 미약하고 그리고 암수 땅구르거나 항구르인 경우도 많고 결국은 이게 진화된 식물보다 약간 원시적인 식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롱나무 아강에 속하는 그래서 이거를 큰 분류로 보고 거기에 굴거리, 팽나무, 팽나무 우리가 잘 아니까 느릅나무, 뽕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것들의 특징은 약간 축 처지고 화선은 꽃차례는 처지고 묶여있는 게 좀 약간 엉성하게 되어 있겠구나라고 큰 틀을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느릅나무는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산지, 계곡, 아니면 건조한 사면 또는 하천가 이런 데에서 이제 잘 자라는데 느릅나무는 전국 산지의 계곡부나 사면 이제 숲 가장자리에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왕느릅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북부지방 또는 이제 남한에서는 이렇게 석회암지대에서 많이 관찰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열매가 요즘 여러분 홍지산을 걷거나 산에 가거나 이러면 이제 열매들이 많이 보일 텐데요.
시과는 이게 시자가 날개 시자죠. 그래서 흔히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게 그 단풍나무 그 열매가 시과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람이 불면은 날개에 아주 적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날개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멀리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시과의 모양과 크기, 뭐 잎의 모양과 크기, 그 다음에 개와 시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분류를 하죠. 특히 여기 참느릅나무, 이거는 9월에서 10월에 새 가지에서 꽃이 핀다고 해요. 그리고 열매의 자루가 굉장히 뚜렷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교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서 그냥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아, 교목이구나, 높은 나무구나 하고 밑에 이제 뭐 느릅나무라고 팻말이 붙여 있으면 그걸 보고 이게 느릅나무구나 하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밑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뭇잎을 줍고, 그리고 열매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그렇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 경복궁에 갔을 때 그 말채나무가 그 수정자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말채나무를 잘 보고 싶었는데 이 말채나무도 생각보다 이게 교목이잖아요.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지가 말채에 쓴다고 해서 그 말채나무라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축 처져 있어서 꽃을 보기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가지나 한참 그 5월 정도, 4월 정도 가면 가지나 이런 것들이 무성하니까 계절별로 가서 확인하고, 아, 잎이 이렇구나. 그리고 뭐 열매는 이렇구나. 꽃은 이렇구나.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꽃을 확인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루페 하나 들고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참나무 육형제. 아, 늘 헷갈리지만 꼭 알아야 되는 참나무 육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늘 보지만 늘 헷갈리죠. 굴참나무, 쌍수리나무, 줄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거 한번 완전 정복해보자고요. 기대해보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곡은 박혜경의 레몬트리와 5월 5일의 트리를 듣겠습니다.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따라라라라 띠라따 따라라라라 따라따 따띠띠라. 또 아침이 오면 노래를 해.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도 난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그 신비함에 놀라 웃었죠. 내 웃음소리 빠져 향기롭죠. 웃어봐요 모두 즐겁게
아픈가요? 환한 미소 내가 줄게요.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레몬 트리. 조금만 더 새롭게 더 예쁘게 온 세상을 상큼하게 할 거야. 가슴에 가득히 내 꿈에 숨겨온 널 위해 가까워 노란 빛깔 레몬 트리. 구름이 맘때쯤에 사라진다면 내가 바라봤던 작은 꿈이 보일 거야. 하나 둘씩 무언가를 바랬었다면 우리 바라봤던 그 길이 보일 거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오늘 울음으로 맞춰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마음속을 침묵으로 채웠고 마음에도 없는 말은 잠시 묻어두기로 했지. It's not to mind the right say tonight. 아름다운 이 마음이 다 우리잖아. I say 같은 마음에 우리는 춤추잖아. Is everything alright? 반나절의 나무 위에서 춤추니 우린 볼 수가 있었어. 예쁜 노을이 있었지. 바다 같은 나뭇잎은 춤추고 우린 그걸 따라했어. 그게 초록맘이었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오늘 울음으로 맞췄어. 아직 사라지지 않은 마음속을 침묵으로 채웠고 마음에도 없는 말은 잠시 묻어두기로 했지. It's not to mind the right say tonight. 아름다운 이 마음이 다 우리잖아. I say 같은 마음에 우리는 춤추잖아. Is everything alright? 있었대 우리가 아름다운 산으로 될 때에 떨어진 추억을 우리가 밟고 있었나 봐. 지나온 그 길을 돌아봤어야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먼 곳을 떴나 봐.